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저는 이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일련의 이제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냐 하면요. 어, 적벽대전을 떠올렸습니다. 적벽대전. 적벽대전은 화공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인책이죠. 유인책.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여서 일거에 그냥 화공으로 그냥 섬멸한 어, 역사적 대회전이었었죠. 그걸로 그냥 조조가 그냥 허리가 그냥 피칭하고 그냥 꺾였죠. 자, 저는 그게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요, 물론 초장부터 승동격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건 겸 상황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고육책입니다. 고육책. 고육책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나도 좀 당하는 거죠.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어? 이런 어떤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끌어들이고 고육책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그야말로 어, 오랫동안 준비한 갈고 다듬은 대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엄청난 대반격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었죠. 이거는요, 너무도 기다렸던 바로 그 뉴스입니다. 헌재가 만약에 6인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요. 대통령은 제가 단언합니다. 100% 살아 돌아옵니다. 100%. 살아 돌아왔을 때는 뭘 할 수 있느냐? 계엄에 버금가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계엄은 이제 다시 안 해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요, 재판 받는 과정에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이유가 그때 비로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말을 아끼고 있어요. 왜 계엄을 했는지 국민 담화는 뭐 2번 정도 했지만 거기에도 완전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했습니다. 늦어시 약간 암시만 줬죠.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게 다 알려져요.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이제 부정선거와 그 뒤에 숨어 있는 카르텔이 되겠죠. 거대한 카르텔일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도 함부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큰 세력이다. 큰 힘을 가진 상대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요. 국민들에게 일단 믿음을 줘야 돼요. 국민들이 믿게끔 해야 된다고. 여론이 따라오게끔.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요. 해도. 왜 그런가 하면은 여론 주도력, 여론 영향력,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 대통령보다는요. 대통령의 반대 세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막강합니다. 좌파 전체, 뭐 개딸 전체. 거기다가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언론으로 불리는 이런 대형 메이저 미디어도 거기에 지금 편성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전쟁 자체가 안 돼요. 우파 유튜브하고 광문 갖고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런 약점까지도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적벽대전처럼 끌어들여서 그냥 일거에 그냥 박살낸다. 저는 이 대반격이 지금 이미 대통령의 계획 속에는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게 이제 착착 진행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한 개가 요거였습니다. 6인 체제로 가느냐 9인 체제로 가느냐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야가 특히 이제 민주당은 지금 9명을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만 봐서는 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어 국민의힘도 마치 거기 동조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불가능하고요. 그 결정권은 오롯이 한덕수 군안 대행에게 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한덕수와의 관계만 요것만 사전에 어떻게 합의가 되어 있다. 혹은 서로 믿음이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는 사이다라고 하면요. 9인이 아니고 6인 체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와 변론 그리고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단언합니다. 100% 100% 대통령 돌아온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요. 자, 이거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인 체제로 여기 현재 지금 현재 소장이 없습니다. 소장 권한 대행이 문형배죠. 여기 문재인 임명한 사람이 있죠. 이미선 문재인 임명했죠.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옵니다. 그리고 김명수 역시도 이제 문재인하고 비슷하다고 보겠죠. 김명수 2명, 김명수가 2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을 또 임명했고, 그리고 조희대하고 윤석열은 2명밖에 안 돼요. 조희대 1명, 윤석열 1명. 이건 너무도 불리한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재명을 가장 싫어하는 정치 세력이 어디냐 하면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수박입니다. 수박. 수박들이 이재명을 가장 싫어해요. 그 수박이 누굽니까? 왕수박이 누구예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중간 수박이 누구예요? 조국. 어? 여기 또 누굽니까? 이낙연. 김경수. 이런 자들이 그 중간 수박이거든요. 그럼 여기 문영배, 이미선 여기 두 사람 문재인이 임명했죠. 이게 이재명 라인일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둘 중에서도요. 어, 작게 잡아가지고 한 명은 대통령 탄핵을 인용 안 할 겁니다. 기각시킬 거예요. 이 두 명 중에 한 명. 이재명이 물론 뒤에서 어떤 공작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어떤 구조, 그걸로 봐서는 이재명을 위해서 손들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특히나 이번에는요. 대통령은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권력을 쥐고 있고 대통령이 뭐 때문에 내란을 일으킵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죠. 권력을 쥐기 위해서 혹은 권력을 흔들기 위해서 국가를 그냥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행위를 내란이라 그러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거짓하지 않았습니까? 법리를 보더라도 대통령은 내란죄가 될 수가 없고 내란 수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따져보더라도요. 문재인이 지명한 요 두 명 중에 저는 둘 다 혹은 한 명 정도는 대통령 손들어 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요. 김명수 두 명 있죠. 김명수도 우리가 참 싫어하잖아요. 문재인만큼이나 싫어하니까 그냥 '아 저거 위험하다. 윤 대통령에게 이거 불리하게 뭐 판결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또 아니에요. 김명수도 라인으로 보면은 친문에 들어가거든요. 친문에. 친문이면 뭡니까? 거기도 수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딸 중에 요런 데 대해서 밝은 친구들은 벌써 그렇게 걱정하더라고요. '야 저거 문재인과 김명수 임명한 거 저거는 우리 편이 아닐 텐데.' 요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리로만 가면 뭐 100% 6명 다 기각이고요. 법리로 가지 않고 정치에 흔들린다 그러더라도 상당한 여론이 뭐 지금 뭐 "탄핵시켜라." 이게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결정적인 고비에서 김명수가 임명한 이 두 명도 딴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이재명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둘은요 이재명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오히려 문재인 사람이죠 전부. 그래서 지금은요 문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윤 대통령은 문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문재인도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는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옛날에 그런 말 했죠. 몇 년 전에. 이재명이가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은 그날로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감옥 가야 된다고. 그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재명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 여기 벌써 4 명이 딱 나와 있는 거야. 우호적이지 않은. 오히려요. 윤석열 대통령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이 두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어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요 두 사람이 오히려. 근데 이재명에게 어떤 색깔을 갖고 어떤 적개심을 가질 가능성이 큰 사람은 물론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 제 생각에는 이 4 명 앞에 있는 이 4 명은 이재명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공정하게 법대로 재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 내란죄입니까? 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고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합법적 권한이라니까. 헌법을 어긴 게 없어요. 저들이 무슨 카드라 하면서 막 떠들었지만 그게 뭐 확인된 것도 아니고 전부 인제 그 재판 과정에서 다 그 인제 진위가 인제 밝혀질 것이고요. 자 고런 어떤 변수도 있는 데다가 또 뭐가 있는데요. 어 여기 정형식이라는 인물 여기 읽어 보십시오. 박선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의 제보입니다. 여동생의 남편이죠. 이게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영식이라는 인물을 지명한 게 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한 1년 전쯤 되는데요. 근데 여기 인제 박선영 진실화해 인제 이게 여기 위원장은 몇 달 전에 인제 됐잖아요. 이게 윤 대통령의
보관인 겁니다. 오래전부터 벌써 이거를 이 얼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한 명, 요 한 명은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형식은. 거기다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대못을 받기 위해서 박선영을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어 넣어 줬다 혹은 그 자리에 임명을 한 겁니다. 정영식, 박선영 전 의원. 박선영 의원 아시죠? 교육감 선거 막 나오고 다 하던 정말 강골 여성입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여성이죠. 그 박선영 의원 그리고 정영식 이 라인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다듬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대통령이 이 이제 계엄과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오래전에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작년 봄쯤에 2 월 3월 그 무렵에 방첩사를 방문합니다. 그 방문해 가지고 방첩사는 그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1 년도 훨씬 전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이 일을요 그냥 덜컥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다듬고 준비한 겁니다.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선거 그 카르텔 규모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방첩사가 또 큰 역할을 했고 정보서와 함께요. 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복형, 정영식 이 사람들은 성향상으로도 뭐 안심할 수 있는 인물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자칫하면요. 6대 0으로 대통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저 탄핵안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때는 또 분위기가 너무 또 한쪽으로 쏠리고 넘어가 가지고 그 헌법 재판소 8 명이 겁을 먹었다고 그 뒤에 또 알려졌었죠. 나중에 몇 달 뒤에 그거 끝나고 한 몇 달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당신이 무서웠다. 공포스러웠다." 지금 근데 그런 공포는 없어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광장을 그들이 장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이 전이었고 나중에는 인제 일어났죠 나중에는. 그래서 거대한 인파를 만들긴 했었는데 근데 그 여론의 흐름 그리고 주요 미디어 이런 것들이 일방적이었었죠 완전히. 그리고 지금은 광장을 보더라도 저쪽 좌파들보다도 촛불보다도 오히려 태극기가 더 커요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분위기상으로도 이분들이 겁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겁먹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좀 무서웠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헌법재판소뿐 아니고 뭐 법원도 검찰도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마치 정해진 어떤 그 공식을 따라 그냥 가듯이 그냥 촉촉촉촉 그냥 대통령을 그냥 그런 식으로 끌어내리고 20 징역 20 몇 년 그냥 확정 판결하기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시간적으로.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대통령이 얼마나 신모 원력 오랫동안 이게 갈고 다듬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모든 키는 한덕수 총리가 쥐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근데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를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뭐 알고는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엄청나게 돈독하다 그러네요, 엄청나게. 알면 알수록 그야말로 어 아무런 어떤 그 장벽이 없을 정도로 믿고 맡기는 사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쉽게 인선했던 게 총리라고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다른 대안이 없어. 그래서 바로 그냥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총리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 데다가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노련한 그런 맛도 있지만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특별한 관계.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요.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개혁적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한 배려한 그런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에서 싸워 준 것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런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저들이 지금 3 명의 새로운 어떤 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그러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은 권한 대행에게 있는데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꼼짝 못 합니다. 이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 그때 이제 공석이었었는데요. 임명하려고 하자 이 제동을 걸었죠. 당시 이제 민주당이. 추미애가 당시 대표였죠. 당대표. 어불성설이다 어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들이 이제 비판을 하면서 결국 이제 무력화시켰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제 인용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나중에 임명합니다. 끝나고 나서. 여기 보면요. 어 한덕수는 헌법 110조와 황교안의 사례를 들면서 절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한덕수와 윤 대통령과 한덕수의 그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한덕수 본인이 굉장히 그런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도 아닌 권한 대행이라고는 해도 이거 안 합니다. 이걸 만일 한다 그러면 한덕수를 그때 가서는 이제 우리가 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요. 박선영 전 의원이 정영식 현재 재판관의 처형 이라는 사실이 이제 그 뒤늦게 알려졌었죠.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재 탄핵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인사에 고심을 했다. 그리고 포석을 미리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계획까지 다 있었던 겁니다. 일부러 어떻게 보면 유인책으로 탄핵을 맞은 겁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크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는 중도 보수 4명과 진보 2명으로 분류된다라고 합니다만 이건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보수가 2명, 나머지 뭐 4명은 뭐 저기 진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라인이 어디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인이. 그러니까 지금은요 거기 수박 라인이 많은 거죠. 4명이나 되는 거지. 자, 이 중에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로 분류되긴 하나 탄핵 심판에 앞서 구치기용 사전 포석을 둔 것이 아니냐. 이제 이걸 이제 이게 알아챈 민주당에서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6명이 만일에 판결한다 그럴 때 한 명만 기각을 시켜도 각 하나 기각을 시켜도 그거는 뭐 성립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바로 원대 복귀입니다. 직무 정지가 바로 그냥 끝장나고 대통령으로서 바로 권능을 회복합니다. 이게 안전장치도 되고요. 확실한 하나의 안전장치도 있는 데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라인으로 볼 때 이재명에게 절대로 그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윤운명진 헌재. 사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지었다기보다는 이재명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거죠. 거기서 윤 대통령 살아나 버리면 이 사람은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과정에서 벌써 부정선거 같은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순간 바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오래 준비한 그 플랜에 의하면은 이제 진짜 칼을 이제 뽑는 거죠. 굳이 계엄령 이제 선포할 필요 없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뭐 지시를 하면 되는 거죠. 국가 내란 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어떤 중대사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수사 지시 여러 번 했어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러면 검찰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권능을 회복한 권력을 회복한 대통령 앞에 전부 꼬리 내리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되면 그게 어디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다 끝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까지도 고려했죠. 사실은 대통령이 이 이재명이가 지금 공직선거법 뭐 또 혹은 위정교 사건 또 이게 2심이 또 걸려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년 초에 어쩌면 또 그거 빨리 가면은요 그 대북 송금건 그거 1심 선고까지 이제 물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재명은 어차피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안 된다라는 여론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다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다. 한덕수 총리만 그것만 뭐 어떻게 해줘도 충분하고요. 만일에 한덕수 총리가 그걸 막아주지 않고 그걸 허용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수박대 그 개딸 같은 이런 어떤 큰 울타리로 보게 되면 그런 구조로 보게 되면 이재명에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는 윤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가장 완벽한 것은 6명으로 가는 게 완벽한데 9명이 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현재 권한대행 한덕수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일반인들은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서로 잘 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사이다. 그 신뢰하는 사이 중에 가장 좋은 게 말이 없이 서로 믿는 사이가 가장
서로 이렇게 에 믿는 신뢰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심전심의 관계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때문에요. 이걸 뒤늦게 한 민주당, 야당, 이재명 지금 발칵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잠 못 들 겁니다. 얼굴 사색될 수밖에 없어요. '와 이런 상황이라면은 자신할 수 없다.' 지금 국회에 통과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탄핵 소추안만 통과된 거야. 진짜는 여기입니다. 국회가 아니라니까. 보통 국회 통과하면 탄핵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탄핵된 거 아니고요. 진짜 법정에서 싸우면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1 심으로 끝납니다. 2 심도 없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완쾌해서 모든 걸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준비하느라고 몇 년 동안 갈고 다듬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세팅까지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문재인을 치지 않았던 이유도 드러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은 문재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보수들이 싫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정황이 오래전부터 읽혔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를 통해서 대통령은 나라를 완전히 에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